여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석을 보면 탄핵안은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권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임 판사가 지난 정부 시절 사법권을 남용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이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판사를 향해선 법원이 이미 재판 독립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자로 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헌법 위반을 강조하는 건 자칫 여당이 법관 전체를 수시로 탄핵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통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적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만 174석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야당은 거대 여당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임 판사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은 만큼 탄핵 사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임 판사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임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게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싼케이신문의 가토 다스야 기자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행적에 대한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기사가 허위라고 법정에서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요청하거나 선고 내용을 미리 보고받아서 수정하도록 요청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여했더라도 직무 권한을 남용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은호 게이트의 수사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해 기소된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보고 행위에 대해 법원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적 절차에 따른 보고였고 정보가 행정처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았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판사 6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책임자 4명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통진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탄핵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잘못이라는 건 1심 재판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헌법을 위배한 잘못으로는 볼 수 있는데 법률을 위반한 잘못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네, 그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이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판사가 헌법을 위배하면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각에선 벌써부터 삼권분립 위배다라는 주장 나오고요.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탄핵 추진은 이렇게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추진이 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데 법에 국회가 법관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물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고요. 오히려 이번 탄핵 추진은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에 대해서 견제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이대로 그냥 나간다면 2월 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관예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이 추진되면 언제 결정이 나든 변호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잘못이 있으면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로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영국은 한 해 20명 넘는 판사가 탄핵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예. 미국과 일본에서도 판사 몇 명이 탄핵됐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제도가 달라서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